지금 여기 동영상 봤죠?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 실제로 제가 살아가면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어떤 얘기들이냐면, 딴 게 아니라 제가 성균관 대학은 8호학번입니다. 근데 고대는 87학번이었어요. 제가 87학번이었는데 성대 다닐 때 친구의 동생이 고대 87학번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형 친구인지 알아, 뻔히 아는데 애들 모인 데서 계속 반말을 써요, 얘가. 그것도 대놓고. 근데 저희 고대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학풍이 어떤 학풍이었냐면, 그러니까 고대는 제가 삼수에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연배로 따졌을 때는. 그랬는데 삼수생을 나오래요, 갑자기. 3학년 형들이, 선배들이. 그러면서 너네들 2학년 선배한테 절대 반말 쓰거나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요. 그 학풍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단체 생활에 녹아 들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냥 서로 이제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친구,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는요, 아셔야 될 게 감정을 건드리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손에 놔도 그 짓을 해요. 근데 얘는 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LG소프트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 엄마들이 게임을 막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게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는 안 하고 책만 봐요. 얼굴은 이제 잘 놀게 생겼는데 성실하지 않게 생겼는데 또 사람은 생긴 거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LG소프트와 같이 일했는데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저는 교육용 CD를 갖고 분사했고 김영만 과장은 스타크래프트를 갖고 분사했어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 사람은 이제 한빛 그룹이 되면서 저는 그 회사의 본부장으로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볼로 없던 그 과장 한 명이 결국 회장이 된 거죠. 이 친구가 게임 한번 딱 해보더니 게임 이건 중독성 있어. 이거 갖고 나가야 돼. 돈이 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은 회장이 됐고. 근데 한빛소프트에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CD 어머니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 CD롬이 조그매요. 근데 패키지라서 큰 봉투에 이렇게 잠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5만 원이나 되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패키징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사업자가 이제 패키징하는 인사업자가 들어왔어요. 납품하려고. 근데 마침 걔가 들어왔어요. 그 나한테 뭐냐면 내가 그래도 2인자니까 그 회사에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형님이라고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 봉투를 2개를 내민 거예요. 실무 담당자한테 하나 주고 나한테 준 거죠. 근데 이제 과장이 그걸 갖고 왔어요. 대학 동기 동창분이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냥 낙찰가를 알려주자 이거죠. 근데 제가 뭐냐면 돈 봉투 안 받고 돈 봉투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돈 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돈 봉투를 돌려주면서 과장한테 야, 원칙대로 해.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 내가 나중에 동문회 나가서도 걔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어쨌든. 결국 무슨 의미냐? 얘가 딱 받아들인 거죠. 이 밑에 직원은 윗상사 눈치 금방 차립니다. 저놈은 떨어뜨리는 소리구나. 돈 받지 말랬으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해. 하고 식사도 거절하니까. 야, 바쁘다고 그래놔. 말 안 해도 알아요. 부하 직원이. 윗사람이 어떤 심경을 갖고 있는지. 결국 떨어졌어요. 그때가 IMF 막 지나서 얼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그 IMF라는 파고를 넘어갈 수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안 들어주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대학 시절 내내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죠.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 현대 모비스 다니는데 과장 진급이 나보다 2년 빨리 됐어요. 되게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만났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빨리 됐냐? 그랬더니 선생님 덕분이야. 그래서 야, 무슨 내 덕분이야, 임마. 네가 나한테 중고등학교 때 나한테 배웠지 뭐 대학교 왜 나하고 관계도 없잖아. 그랬더니 윗사람을 빛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신입사원 시절에 선배 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사 한 1, 2년 차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가 이제 와서 신입사원 지도를 했는데 일부러 그 회식 비용을 다 선배가 내게 해요. 그럼 선배가 더치페이인데 지금 어떤 세상이도 왜 나한테 내게 뭐라가 이 쌍놈 새끼가. 그리고 이제 계산대로 가잖아요. 근데 계산을 했더니
소주 한 병 값만 계산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 전에 그 회식비 몇십만 원을 먼저 지도로 낸 거예요. 내고서 소주 한 병 값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선배 기살게 하고, 그럼 선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의 빚이 있죠. 마음의 빚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킵니다. 인지부조화 해소가 뭐냐면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서부에서 보면 포도가 셔. 따먹으려고 하는데 되게 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저 포도는 신 거야 라고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해가 가서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부하 직원에 대해서, 후배 사원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얘가 좀 실수하더라도 인사고과를 많이 줌으로써 그 마음의 빚을 짓죠. 없애죠. 얘는 몇십만 원 투자해서 인사고과의 최고 평점을 받을 수 있죠. 실수를 하더라도. 제 말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낼게요. 내가 과연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가? 여기 그랬잖아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가? 엄마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95점 맞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요번에 쉬웠구나. 아니면 100점짜리요? 몇 명이야? 그거 묻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한 애가 100점 맞았어요. 모처럼. 얘가 1반부터 10반까지 다 다니면서 여기 다 맞은 애 있어? 다 맞은 애 있어? 계속 물어다녀요. 나 다 맞았는데 얘기하면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죠. 시험 못 본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5점짜리도 있을 거고 100점짜리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면 지가 100점 맞았다고,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나 어떻게 하면 미움받을 짓 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럼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자기 자식을 야단칠 수 있는 엄마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애가 힘들게 100점 맞았으니까 저래도 되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애 만드는 거죠? 또라이 만드는 거죠. 잘 보세요. 영어 수학은 지가 아무리 잘해도 알파고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컴퓨터에 갖고 있어요. 천안에서 전교 1등만 했던 여학생이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갔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거긴 다 장학금 받습니다. 얘가 무슨 공부했냐? 공인회계사 준비했어요. 나와서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왜? 이거 얼마예요라는 프로그램이 1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공인회계사 10명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그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애가 사회에 나오는 순간 잉여 인간이 된 거예요. 얘는 남의 감정을 못 헤아려요. 전교 1등은 남의 감정 못 헤아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교 5등도 아빠 생일날 책 보잖아요. 생일 같이 모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첫째, 둘째, 셋째가 뭐냐면, 첫째 가장 큰 게 뭐냐면 과연 내가 공동체 생활에 맞는 애로 지금 키우고 있는가. 공동체 생활에 맞지 못하면 얘는 못 살아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은행에서 합숙 면접을 봤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토론 면접이라는데 토론에서 1등한 애를 뽑는 게 아니라 뒷정리하고 설거지한 애를 뽑았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2010년도에 1년 이내 LG나 삼성을 그만둔 애들이 15%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못해가지고 15%가 나갔어요. 6명 중에 1명이 그만둬서 힘들게 직장 들어가서 2014년도에는 몇 명이 그만뒀냐? 25%가 그만뒀어요. 4년 만에 10% 올랐어요. 이게 점점 올라가요 지금.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점점 올라요. 그만둔 애가. 4명 중에 1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런 애가 나오면 회사에서 1억 이상 깨집니다. 월급 줬죠. 가르쳤죠. 그죠? 그럼 인사 담당자가 뽑은 직원이 빨리 잘리면 인사 담당자가 잘려요. 인사 담당자가 하루 종일 밥 먹고 뭐 하냐? 인성 괜찮은 애 뽑으려고 연구 노력해요. 그러니까 애가 면접장에 와서 1시간 동안 면접해도 잘 못 뽑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 면접 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짠 거죠. 토론 면접이라고 주제를 먼저 가르쳐 주자. 그러고서 뒷정리 누구 하나 여기서 왜 1차, 2차 통과하면 지적 수준은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현재 서울대나 한양대나 지적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왜인지 얘기 드릴게요.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죠? 근데 서울대 다니는 애 중에 2등급도 많아요. 수시로 들어가는 애는. 지금 수시가 80%까지 뽑거든요. 70 몇 프로입니다, 지금. 그러면 10개 대학은 학력 차가 없어요, 거의. 근데 어떤 짓이냐, 서울대들이
지가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왔어요. 근데도 얘들은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데 인성을 봅니다. 이제 중점적으로. PD 시험은 더 골 때렸어요. KBS PD에서 최종 시험 면접에서 한 명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경제학과하고 교육학과하고 법학과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기 전공한 거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토론 점수가 맞으니까. 최종 토론이니까 면접이.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과 우기고 우겨서 경제학 주제 갖고 토론을 했어요. 누가 떨어진지 아시겠죠? 경제학과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면접의 요체는 토론 잘하는 애 뽑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걔가 당한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공감하지 못한 애는 못 먹고 살아요. 절대로. 그러면 분당에서 이제 큰 스시집 하시는 분 어머니가 이제 6학년 애를 저한테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영수 시키지 말고 인문학 공부 시키고 그 다음 미래 어떻게 먹고 살 거 시켜라. 이 스시집을 애가 물려받아서 더 키우겠다. 무슨 말이냐면 삼진 어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조그만 어묵이었어요. 매출액도 적고. 근데 어묵이 점점 안 되니까 유학 간 아들한테 너 들어와서 유학 돈 대줄 게 없다. 들어와라. 근데 이 친구가 뉴욕에서 디자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묵에다가 디자인과 베이커리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더 잘 아시죠? 엄청 잘 팔리고 매출액이 10배로 늘었어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면 자영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생각하기 제일 빠릅니다. 월급쟁이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엄마들한테 한 6개월 전부터 명년만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했어요. KBS 1TV에서. 명년만리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2025년 정도 가면 대학이 없어진단 말이 나와요. 지금 예일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왜 대학이 없어지냐?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니. 2억 6천만 원짜리 부도수표가 대학 졸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체 부장인데 많이 다녀봤자 앞으로 3년 이상 다니기 힘들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바로스카이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된다. 그럼 1년 동안 우리 애가 최대한 여기서 뽑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영수는 계속 시켜야 되고.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애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애를 요리를 시켰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리학원 보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한테 와서 인문학 책과 마케팅 공부해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태리에 있는 피자 파스타 조리학교를 갈 거고 2년제를 갔다 오면 한국에서 남 밑에서 3년 정도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차려줄 거예요. 그럼 얘는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엄마는 아직도 머리는 이해했는데 마음이 안 따라요. 그게 저하고 많이 다퉈요. 근데 저는 그 집 애를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고2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어중간 뛰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잘해요. 전교 5등이니까 440명 중에. 다 어중간해. 근데 걔는 대인지능이 무척 뛰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서 합숙하는 애들이 그때 17명이었는데 고기를 지가 구워주고 저는 딱 봤어요. 그때 딱 두 놈이 불판이 2개 있었는데 고기 불판 잡은 놈이 나중에 성공할 놈이에요. 근데 나머지 분당 강남 애들은 고기 불판 안 잡아요. 근데 그 놈이 잡고서 비빔밥까지 볶음밥까지 만들어주면서 하나씩 먹이면서 애들이 맛있다고 그럴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걔는 2시간, 3시간을 불판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되게 강한 애죠. 대인지능이 무척 뛰어난 애예요. 물론 얘가 요리하면서 중간에 힘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럼 부모 역할은
다시 복돋아서 다시 그 일을 시키고 애가 처음부터 다 잘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 빨리 빼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